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요즘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병현 위원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가 2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시리즈를 뛰어본 아시아 선수는 일본이 신조 치요시, 마츠이 히데키, 마츠이 가조, 다구치, 이구치, 이와무라, 아오키, 마치자카, 오카지마, 우에하라, 다자와, 다르비슈, 마에다의 13명, 한국이 김병현, 박찬호, 류현진의 3명인데요. 이 중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김병현, 이구치, 다구치, 마츠이, 마치자카, 오카지마, 우에하라, 다자와의 8명이고 이 중 2개인 선수는 김병현과 다구치 2명입니다. 김병현은 2001년 애리조나와 2007년 보스턴에서, 다구치는 2006년 카디널스와 2008년 필리스에서 2개를 따냈는데요. 실제 경기에 나선 월드시리즈는 둘 다 한 번씩입니다. 그리고 2009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말로 홈런 포함 6타점 경기를 만들어낸 마츠이 히데키는 월드시리즈 MVP가 된 유일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는 역사적인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 야수로는 1988년 커크 깁슨 이후 처음으로 MVP가 됨으로써 만 23세 시즌까지 신인왕,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모두 따낸 최초의 선수가 됐는데요. 역대 2위 기록은 그 4가지 상을 24세 시즌에 모두 모은 더스틴 페드로야입니다. 벨린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인데요. 벨린저의 아버지 클레이 벨린저는 벨린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선수였습니다. 벨린저가 다저스의 4라운드 지명을 받은 반면 아버지는 자이언츠의 2라운드 지명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벨린저가 21살 때 데뷔한 것과 달리 아버지는 마이너리그에서만 11년을 보내고 30살의 나이로 데뷔합니다. 아버지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을 벤치 멤버로 뛰며 통산 182경기 12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벨린저는 벌써 111개를 때려냈습니다. 벨린저에게 성실함을 가르쳐준 아버지는 선수 은퇴 후 1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벨린저 부자에게는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이 2번 나간 월드시리즈에서 모두 우승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는 2번 나간 월드시리즈에서 모두 우승에 성공한 겁니다. 아버지는 4년 중 3년을 양키스에서 뛰었고 1999년과 2000년 우승 반지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한편 벨린저가 가장 싫어하는 팀은 양키스인데요. 꼬마 때 아버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9년을 뛴 어니 뱅크스가 포스트 시즌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메이저리그에서 762개의 홈런을 날린 베리 본즈가 우승 반지가 없는 반면 클레이 벨린저는 통산 12홈런 타자가 우승 반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우승 반지 숫자는 2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벨린저가 뛴 양키스는 2위 팀 카디널스보다 16번이 많은 27번의 우승을 차지한 팀인데요. 하지만 그중 20번이 1923년부터 1962년까지 40년 사이에 있었고 이후 57년 동안은 7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우승하지 못하다가 1977년 마침내 우승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월드시리즈 최종 6차전에서 3개의 초구 홈런으로 다저스를 격침한 레지 잭슨이었습니다. 10월의 사나이라는 최고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레지 잭슨은 역대 월드시리즈 MVP를 2번 수상한 3명 중 1명이고 유일한 야수입니다. 다른 2명은 투수인 샌디 코펙스와 밥 깁슨이죠. 그리고 같은 시기 잭슨의 대척점에는 데이브 윈필드가 있었습니다. 윈필드는 통산 465개 홈런과 함께 12번의 올스타, 7개의 골드글러브와 6개의 실버슬러거를 수상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1981년 양키스는 샌디에고를 나온 윈필드와 10년 계약을 맺습니다. 당시 윈필드의 평균 연봉 230만 달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4천만 달러에 해당이 됐습니다. 문제는 윈필드가 다저스를 다시 만난 1981년 월드시리즈에서 22타수 1안타 1타점에 그쳤다는 거였습니다. 레지 잭슨이 있었던 1977년과 1978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연거푸 꺾었던 스타인브레너 구단주 입장에서는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었는데요. 윈필드가 1985년 9월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레지 잭슨 데려와. 우리는 미스터 5월이 아니라 미스터 10월이나 미스터 9월이 필요하다고 라고 합니다. 사실 윈필드는 9월에 약한 타자도 아니었고 포스트 시즌도 1981년 한 번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타인브레너 구단주에게는 큰 경기에 못하는 선수로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양키스에서 오욕의 10년을 보낸 윈필드는 1992년 토론토에 입단해서 양키스를 상대로 분노의 대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선 포스트 시즌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다저스는 1988년 마지막 우승 이후 31년 동안 월드 시리즈 우승에 실패했는데요. 다저스보다 더 오래 우승하지 못하고 있는 팀은 클리브랜드, 텍사스, 미러키, 샌디에고, 시애틀, 피츠버그,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뉴욕 매츠, 9팀뿐입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준우승 과정에서 아쉬웠던 건 2017년 휴스턴에 치팅을 당했다는 것과 함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헛발질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와 함께 가을이면 쪼그라드는 컷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최고의 가을 투수 중 한 명이었던 커트 슐링이 정규 시즌 통산 3.46과 포스트 시즌 통산 2.23, 두말하면 입 아픈 마리아노 리베라가 정규 시즌 2.21과 포스트 시즌 0.70, 우승 반지가 3개인 메디슨 벙가너가 정규 시즌 3.13과 포스트 시즌 2.11인 반면 컷쇼는 정규 시즌 2.44와 포스트 시즌 4.43인데요. 컷쇼를 사인 훔치기의 희생양이라고 하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휴스턴을 5번 만난 다나카의 평균 자책점이 2.17이다 보니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저스의 문제는 컷쇼의 타자 버전도 등장했다는 건데요. 바로 코디 벨린저입니다. 2017년 월드시리즈 1, 2, 3, 6, 7차전에서 19타수 무안타 무볼넷 14삼진에 그친 벨린저는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도 16타수 1안타 무볼넷, 그리고 MVP 시즌인 지난해도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과 타점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벨린저의 문제는 상대팀의 분석이 통한 거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벨린저는 그 껍질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를로스 코레아의 도발입니다. 벨린저는 휴스턴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난 후 휴스턴은 우승을, 알투벤은 MVP를 훔쳤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2017년 때 에런 저지가 MVP가 될 거라고 했다가 김태우 캐스터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벨린저는 코레아로부터 알지도 못하면 닥쳐라. 그리고 니네가 우승 못한 건 너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벨린저는 이에 대해 더 대응하지 않았지만 분명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을 야구에서 벨린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모쪼록 시즌이 열림과 동시에 벨린저도 가을 컷쇼의 타자 버전이 아닌 다저스의 미스터 옥토버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